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과 함께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희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철강 업황 어떻게 돼야 될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뭐 조강 생산량도 7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 사실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참 이슈가 맞춰졌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최근에 철강 업황 회복 흐름이 아직 시원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난 1, 2월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워낙 강력하게 내세움에 따라서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철강 중국에서 춘절 전후로 해서 철강 비축 재고 시즌 이후에 또 시중 재고가 가파르게 소진이 되면서 중국의 철강 소비가 살아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 2월에 중국의 철강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49%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는 늘어난 생산량을 이제 중국이 내수에서 기대만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수출로 밀어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에 따라서 중국 철강 가격 상승세가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남은 상반기 철강 가격 흐름도 비슷하다고 예상은 됩니다. 네, 이 철강 관련해서도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오는 10월에 이 유럽연합과 영국이 철강 등 이제 제품에 대해서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따른 이 국내 철강 업계의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올해 2023년 10월 유럽의 CBAM, 즉 탄소 국경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유럽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2026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무상 할당량이 존재가 하고요. 이제 그때까지는 탄소 배출량 등을 명시한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6년 이후에도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측되는 비용은 1,000억에서 2,000억 원 사이로 약 0.5% 내외의 마진율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큰 숫자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나중에는 전방 산업 엔드 유저의 제품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환원철 확보나 수소 환원 제철 관련된 공정 개발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철강주 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포스코홀딩스 좀 이슈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일본 혼다와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협력 소식이 또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원래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철강이고 요새야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긴 하는데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포스코홀딩스. 네,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보면 이제 이미 급상승한 가격에 리튬 사업 가치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숫자적으로만 말을 했을 때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투자가 확정이 된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대해서만 이익을 추정을 하고 기업 가치에 더해준다면 숫자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리튬 가격이 추가로 기하급수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산 원료를 제재한다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충분한 주가 모멘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도 개막이 되죠. 이 철강 업계도 1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철강 업계도 당연히 이제 부진한 성적 받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수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국내 철강 가격 흐름은 이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다시 철강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다시 철강 가격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강주 가운데서도 탑픽을 꼽으신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는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은 등 귀금속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고려아연은 이제 재련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귀금속 등 부산물 이익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재련 수수료가 19% 인상 타결이 되어서 이제 이익 베이스가 좀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본업 관점에서 지금 PBR로 1.1배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본업 수준에서도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 경기 방어주로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IRA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황산 니켈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니켈의 밸류 체인이 갖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철강주 가운데 탑픽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안에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